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힘차게 4월 마지막 주 애플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넷에 따르면 애플이 오는 2020년도에 고해상도의 VR 기기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동안 애플은 VR과 관련해서는 가장 느린 행보를 보여주고 있던 터라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타 제조사들은 일찌감치 VR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벌써 몇 년 전부터 관련 제품을 출시했었는데요. 글쎄요, 저도 사실 노트4 때 VR에 혹해서 안드로이드로 잠깐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 주고 샀던 구글 카드보드랑 중국산 폭풍 막영 이런 것들과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애플의 그 진중한 행보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관련 내용에 따르면 애플의 새 VR은 한쪽 눈당 해상도가 8K라고 합니다. 그 숫자로만 가늠해 보아도 그간 문제가 되었던 스크린도어 이펙트나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꽤 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2020년까지 아이폰에 얼마만큼의 GPU 향상이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이 GPU를 이용한 맥 OS에서 구동되는 기기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애플 VR의 컨셉은 스마트폰 삽입형이 아닌 단독형이고요. 무선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폰 SE2가 현재 양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T 전문가인 벤자민 게스키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코드명은 제규어 그리고 글라스 케이스에 무선 충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에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가늠해보았던 내용과 일치하네요. 가슴 설레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발 소식입니다. 예상보다 낮은 아이폰 X의 실적으로 애플 주가가 영향을 받았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4월 25일 주간 고점 대비 거의 5%까지 하락했던 애플 주가가 소폭 회복하면서 164.8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살면서 해왔던 가장 쓸데없는 걱정 3가지가 있습니다. 삼성 걱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걱정, 그리고 애플 걱정인데요. 조만간 아이폰 X의 재고에 대한 처리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X의 구매 기회를 놓치신 분들께는 아주 좋은 구매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난번에 다루었던 6.1인치 LCD 아이폰 소식입니다. 이 저가형 아이폰과 OLED를 장착한 고가형 아이폰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한 가지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밍치 고발 소식인데요. 우선 사실관계는 패널 안에 3D 터치 모듈이 빠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3D 포스 터치가 지원이 안 되느냐, 여기까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밍치건은 애플이 광막 센서를 이용해서 3D 터치 모듈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였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제품 간의 하드웨어적인 차이는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플이라면 실사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게 제 전망이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전해진 아이폰 소식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급형, 고급형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제품이 나올 것이고요. 중급형은 앞서 말씀드린 6.1인치 LCD를 장착하여 $550, 그리고 듀얼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50 선에서 가격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중가형 제품군을 이용해서 인도나 중국을 비롯한 메시지 타겟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급형 OLED 모델은 각각 5.8, 6.5인치로 X라는 네이밍을 달고 나오며 이 제품이 기존 애플 충성 고객층 그리고 하이엔드 세그멘트를 공략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네요. 6세대 아이패드로 명명된 보급형 9.7인치 아이패드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선화에서 다루었던 미디어데이 행사의 그 아이패드입니다. 당초 낮은 가격에 부담없이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그 아이패드가 5월 4일부터는 통신 3사를 통해서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애플 스토어에서는 6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통사 가격은 2만원 정도가 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은 11만 9천원에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9to 맥발 소식입니다. 이세탄 신주쿠의 세계 마지막 애플워치 전용 매장이 5월 13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일본이라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 워치만으로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어포드 단종 소식이 있네요. 공유기와 타임캡슐을 위한 외장 하드를 가장 맥스럽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기였는데 이제 신제품을 만나볼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소식이고요. 제가 처음 이 제품을 인지한 것이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되는데요.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저가 공유기들이 정말 많이 보급이 됐고 인터넷 제공 업체에서는 커버리지가 매우 큰 기가 인터넷 공유기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 되었고요. 반면에 하이엔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애플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제품군으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LG전자의 2018년도 야심작 G7 ThinQ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날짜는 5월 2일인데요. 함께 내용 시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애플 뉴스뿐만이 아니라 정상회담 등의 정말 행복한 뉴스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